활성산소와 항산화작용. 활성산소는 분자 내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산소 분자보다 반응성이 매우 높은 산소 화합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원래 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활성산소는 주변의 세포나 조직과 너무 쉽게 반응하여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유해 산소라고도 불립니다. 활성산소는 대부분 우리가 호흡하는 일반적인 산소 분자 O2로부터 생성됩니다. 일반적인 상태의 산소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체내 대사 과정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전자를 얻거나 에너지를 받아 들뜬 상태가 되면 주변 세포 조직과 격렬하게 반응하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활성산소의 종류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자를 몇 개 얻었느냐에 따른 음이온 상태, 비공유전자쌍의 라디칼, 강한 산화제, 전자의 들뜬 상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초과산화물은 산소 분자가 전자 1개를 얻어 생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활성산소이며 음이온이면서 동시에 라디칼입니다. 수산화이온은 물 분자에서 양성자가 제거되면서 전자 1개가 많아진 일가음이온입니다. 과산화이온은 산소 분자가 전자 2개를 얻어 생성되는 이가음이온입니다. 라디칼은 하이드록실 라디칼, 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합하지 못한 헛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음이온이나 라디칼이 아닌 중성분자이지만 강한 산화제이므로 반응성이 크고 중성이므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합니다. 단일한 산소는 전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 배치 상태가 바닥 상태의 삼중항에서 들뜬 상태의 단일항 상태가 된 산소입니다. 자외선 등에 의해 주로 피부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는 산소 분자가 음이온이나 라디칼 그리고 강한 산화제 및 들뜬 일중항 상태가 된 것들입니다. 산소 분자가 비교적 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전자 하나를 더 얻어서 초과산화물 O2- 되는 이유는 대략 3가지 원인 즉 산소의 전기 음성도와 분자 궤도 함수 이론에서 오비탈의 빈 공간 그리고 전자 전달계의 전자 누출 때문입니다. 산소 원자는 전기 음성도가 약 3.44로서 불소 다음으로 전자를 당기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산소는 분자 상태에서도 핵의 양전하가 외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주변에 에너지가 높은 전자 예를 들면 라디칼이나 금속 원자 등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있다면 이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고 와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 따르면 산소 분자의 가장 바깥쪽 에너지 준위에는 반결합성 궤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소 분자는 이 반결합성 궤도의 전자 2개가 전자쌍이 아닌 각각의 헛전자 상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반결합성 궤도에는 최대 4개까지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전자 1개나 2개를 가지고 와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미토콘드리아 내 전자 전달계에서는 전자가 차례대로 이동하며 ATP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때 전자가 효율적으로 산소에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가 누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자 전달계 내 단백질 복합체에서 전자가 누출됨으로써 산소가 수소와 결합하여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떠돌던 주변의 산소 분자에 직접 포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산소에게 직접 전달됨으로써 산소는 물이 되지 못하고 반응성이 매우 강한 초과산화물 O2- 됩니다. 이처럼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여기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요인은 앞선 내용처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가 누출되어 발생하며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1에서 3%가 체내에서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외적 요인은 자외선, 대기오염, 흡연,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염증 반응 등이 체내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위의 반응 과정은 생체에서 산소가 활성산소인 초과산화물이 되고 효소적 항산화제인 SOD와 과산화 효소 등에 의해 과산화수소와 점차 안전한 물이 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즉,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첫 단계는 산소 분자가 미토콘드리아 등에서 흘러나온 전자 하나를 포획하여 활성산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초과산화물은 산소의 음이온 라디칼로서 대부분의 활성산소들의 전구체입니다. 둘째 단계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두 분자의 초과산화물과 두 분자의 수소양 이온이 만나 SOD에 의해 과산화수소와 산소로 전환됩니다. 과산화수소도 활성산소의 일종인데 초과산화물보다는 반응성이 약하지만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며 이동 범위가 넓고 오히려 안정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효소 카탈라아제나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제에 의해 과산화수소는 두 개의 수소와 결합하여 환원되며 안전한 두 분자의 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과산화수소를 물로 환원시키는 과정 중에 철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양 이온이 개입하면 과산화수소가 물로 변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인 수산화 라디칼과 수산화 이온으로 변하는 펜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과도한 체내 염증이나 조직 손상 그리고 과도한 철분 과다, 각종 질병 등에 의해 이러한 펜톤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활성산소 중에서도 가장 반응성이 높아 위험합니다. 이처럼 산소 분자에서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초과산화물은 모든 활성산소의 출발점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전자 하나를 불완전하게 받으며 초과산화물이 생성되면 과산화수소가 되고 과산화수소가 금속양 이온을 통해 전자 한 개를 얻어 수산화 라디칼과 수산화 이온으로 전환됩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활성산소 중 가장 반응성이 강해 생성되자마자 일란후 초원의 주변의 DNA나 단백질을 공격합니다. 또한 초과산화물이 혈관 내의 일산화질소와 만나면 과산화질산염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초과산화물이나 수산화 라디칼이 세포막의 지방산을 공격하면 지방산 자체가 라디칼이 되어 연쇄적으로 세포막을 파괴하는 지질과산화 라디칼이 형성됩니다. 체내에는 이러한 초과산화물의 연쇄 반응을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아제, 카탈라아제와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비타민 C, 비타민 E가 존재합니다.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는 거대한 단백질 촉매제입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는 활성산소인 초과산화물 슈퍼옥사이드를 1차적으로 과산화수소로 변환합니다.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아제는 SOD가 만든 과산화수소를 제거할 때 글루타치온을 연료로 사용하여 물로 바꿉니다. 카탈라아제는 SOD가 만든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러한 항산화 효소의 생산 능력은 10년마다 약 10% 이상씩 감소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항산화제는 글루타치온과 비타민과 같은 물질은 효소가 아니라 효소의 작용을 돕거나 스스로 산화되면서 활성산소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중화하는 분자입니다. 글루타치온은 페록시다아제예요. 일종인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아제라는 효소가 항산화 작용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이 효소가 활성산소를 잡는 동안 글루타치온이 대신 산화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간에서 주로 합성되는 항산화제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이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체내 즉 간에서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와 E는 효소의 도움 없이도 직접 활성산소와 반응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세포막에서 비타민 C는 수용성 환경에서 활동하며 서로의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글루타치온, 비타민 E, 비타민 C는 항산화제로 작용하면서 산화될 때 서로의 재생 즉 환원을 돕습니다. 글루타치온과는 달리 비타민 C와 E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습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할 때부터 시작되는 항산화제의 연쇄 반응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E가 먼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의 지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성산소에 전자를 내주고 자신은 산화형 비타민 E가 됩니다. 활성산소는 음이온일 때보다 라디칼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수용성인 비타민 C가 산화된 비타민 E에게 전자를 주어 비타민 E를 다시 환원형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C는 산화형 비타민 C인 DHA가 됩니다. 환원형 글루타치온 GSH가 산화된 비타민 C에게 전자를 주어 비타민 C를 다시 환원형인 아스코베이트로 재생시킵니다. 이때 글루타치온은 산화형 글루타치온 GSSG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내 조효소인 NADPH가 글루타치온 환원효소에 의해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다시 환원형으로 되돌리며
항산화 사이클이 완성시킵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활성산소를 잡는 동안 대신 산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이 글루타치온의 주기능이고 또한 비타민C를 환원시켜 비타민C를 지원하는 2차적인 기능을 하는 항상화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또한 조효소인 NADPH의 역할도 중요한데 비타민 E, 비타민 C, 글루타치온을 계속 환원해줄 NADPH가 부족하면 항산화 네트워크는 멈추게 됩니다. NADPH는 주로 오탄당 인산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며 통곡물이나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3 나이아신, 마그네슘 등은 체내 NADPH의 생성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입니다.